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좋아하셨다는 고등어구이 반찬이랑 해서 몇 가지만 올린 건데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네 아버지 제사상이어도 너 이렇게 차렸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제사상을 차려본 적이 없다. 평생 일만 하다 죽은 동건이 아버지 불쌍해서 저승 가서라도 배부르게 먹으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넌 이 시아버지라고 이런 식으로 차려도 되니? 설마 밥도 즉석밥 돌려서 올린 건 아니지? 어머님, 저도 상식이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즉석밥이라뇨. 그건 살아있는 저도 먹기 싫은걸요. 그리고 제사상 이렇게 차리면 안 되는 거였으면 저도 이렇게 차리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어머님 저 믿고 맡겨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은 하신 게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재료비도 다 제 돈으로 샀는데 왜 그러세요? 시부의 제사상으로 시모와 한바탕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이 죽상을 하며 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엄마한테 져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버지 제삿날만 되면 많이 우울해하는데 당신이 눈치껏 이번엔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었던 거잖아. 오늘 어머님이 우울해하셨어? 어머님 나만 보면 화내고 짜증내서 우울해하시는 거 난 전혀 눈치 못 챘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야 돼?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어쨌든 엄마는 시어머니고 당신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자꾸 시모한테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그렇다고 당신이 엄마한테 당하고 살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난 어머님 이겨먹으려고 한 적 없고 내 할 말 했을 뿐이야. 당신 눈엔 그렇게 보였다니 내가 할 말이 없네. 언제는 결혼하면 무조건 내 편 되겠다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와이프보다 엄마가 더 불쌍해 보이고 그래? 결혼 전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모 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겠다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제가 시모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저만 보면 자기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며 저를 못된 며느리 취급했습니다. 오늘도 엄마랑 싸웠다면서? 엄마가 속상했는지 울면서 전화 왔더라. 당신이랑 전화만 하면 상처받고 끊는다고 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알아? 어머님이 오늘 일 끝나고 어머님 집 와서 반찬 좀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시길래 싫다고 했어. 왜 내가 어머님이 드시는 반찬까지 직접 가서 만들어 드려야 되나. 만들기 힘드시면 사드셔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요즘 엄마 컨디션이 많이 안 좋대. 그래서 자기한테 부탁한 것 같은데 그냥 가서 해주면 안 돼? 당신이야말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아니 그러면 아들 시키면 되지 왜 날 시켜? 어머님 어떻게든 며느리 부려먹으시려고 그러시는데 나 절대로 그냥 안 당해. 그리고 당신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오늘 가서 당신이 엄마 반찬 만들어주고 잘 달래주고 오면 되겠네. 남편과 제 사이엔 문제가 없었지만 시모 때문에 저희는 매일같이 싸워야 했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부가 본인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는 걸 알면서도 저와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바로 남편에게 쫓아가 고자질을 하곤 했었죠. 다음 주 엄마 생신날 당신이 생신상 차릴 거지? 엄마는 당연히 당신이 차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데? 우리 이번엔 호텔 가서 식사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호텔 예약해뒀는데? 어머님한테 호텔 가서 먹자고 말씀드려. 비싼 거라고 하면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거 내가 취소했어. 다음 주 엄마 생신날 당신이 생신상 준비해. 당신 결혼하고 한 번도 엄마한테 생신상 차려드린 적 없잖아. 어머님은 내 요리 실력 아시면서도 나한테 생신상 받고 싶으시대? 뭐 어머님이 원하시면 나야 해드릴 수 있지만 어머님이 만족하실지 모르겠네.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진수성찬으로 차려봐. 이건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 며느리로서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시모가 한 편을 먹어 합동해서 제 귀를 누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진 시모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남편까지 시모 편에 서서 제 귀를 누르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남편에게 너무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랑 사이좋게 지낼 때까지 난 엄마 편 들 거야. 처음엔 엄마가 당신 시집살이 시켜서 이렇게 된 건가, 우리 엄마도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인 건가 했는데 가만 지켜보니까 우리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더라고. 그래서 나랑 해보자 이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늘 내가 하던 대로 살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나한테 이러는 거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시모와 제가 둘이서 기싸움하는 것만으로도 시댁은 충분히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남편까지 합세하면서 시댁은 매일이 전쟁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눈만 마주치면 싸웠고 시모는 허구한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괴롭히셨죠. 그렇게 저희 셋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당장 가방 챙겨서 나 따라와. 나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나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 시간에 어딜 간다고 그래? 뭐 어머님한테 또 무슨 일 생겼어? 그게 아니라 동수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대. 당장 수술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동의서 써달라고 연락이 와서 엄마가 가고 있거든? 우리도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동수 의식이 없대. 시모와 남편 그리고 저까지 포함한 저희 셋의 싸움을 종결시킨 것은 다름 아닌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벌건 대낮에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한 차에 치인 시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수술 도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나는 우리 아들 이렇게 못 보낸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 나 절대로 이렇게 못 보내. 어머님, 제가 도련님 저렇게 만든 사람 꼭 큰 벌 받게 만들어 드릴게요. 도련님 억울하지 않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큰 벌 받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정신 꽉 부여잡고 계세요. 어머님 쓰러지시면 도련님 편히 눈 못 감아요. 시동생이 죽고 난 후 저는 그 지역 경찰서에 꽤 높은 직급으로 있었던 사촌 오빠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수월하게 시동생의 사건을 조사했고 검사였던 제 동창의 도움으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동생이 죽고 알아놓은 시모를 간병하기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모를 간병했었습니다. 엄마랑 내가 당신한테 신세를 크게 줬어. 솔직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든 말든 당신은 크게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말이 어딨어. 어머님이랑 내가 매일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도련님 그렇게 세상 떠나게 된 거 나도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나 대신 엄마 간병해주는 것도 정말 고마워. 엄마도 말은 안 하지만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솔직히 당신 없이 나 혼자였으면 나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당신 덕분에 동수 일 잘 해결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시동생이 죽고 난 후 시동생의 사건을 제가 나서 다 해결을 하면서 남편은 저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동안에 저에게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뒤끝이 긴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고 시동생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시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좀 괜찮으세요? 그래도 요즘엔 식사 다 챙겨 드셔서 그런지 빠진 살도 다시 돌아왔고 안색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 조금은 괜찮은 것 같구나. 근데 나 말이다. 이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갑자기 저희 집은 왜요? 도련님 없이 혼자 지내시니까 무서워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 남은 우리 아들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런다. 우리 동건이마저 통수처럼 이르면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 동건 씨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시몬은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을 수 없다며 짐을 싸들고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마음 이해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는데 네가 뭘 어쩔 거야? 맘 같아선 동건이 옆에 24시간 따라다니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같이 살기라도 하겠다는 건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불편해서 그러죠. 저희가 매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뵐 테니까 오늘 하루만 주무시고 내일 다시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내가 여기 들어온 게 불편하면 네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어떻게든 시모를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그런 시모가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신 거 당신도 알잖아. 정신도 아직 온전치 못하신 것 같은데 엄마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게 해주자. 나 정말 불편하다니까? 어머님 심지어 잠도 당신 옆에서 잔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당신 설마 정말로 어머님이랑 한 침대에서 잘 생각은 아니지? 엄마가 그렇게 해야 안심된다는데 그럼 어떡해.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아들이란 존재가 남달랐기 때문에 난 엄마 마음 이해해. 모르겠다. 당신도 어머님도 정말 여러모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 이것도 내 선택인데 어떡하겠어. 난 다 포기했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저희 집에 짐을 싸들고 들어온 것도 모자라 남편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겠다는 시모한테 저는 학을 떼버렸습니다. 강제로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된 저는 시모가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시모는 무려 1년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 옆에 꼭 붙어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와서 동건 씨 옆에서 주무신 지 오늘로 벌써 1년이에요. 어머님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저 언제까지 남편이랑 생이별해서 각방 써야 되는 걸까요? 나는 아직도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어. 솔직히 맘 같아선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구나. 어머님 정말 아들 이혼남으로 만드시고 싶어서 그러세요? 저희도 애 가져야죠. 근데 이렇게 각방 써서 애는 언제 가져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희 결국 같이 못 살아요. 제가 이 사람 잘 돌볼 테니까 저 믿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행동은 저한테나 이 사람한테나 고문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에요. 시모가 저에게서 남편을 뺏어간 지 딱 1년이 됐을 때 시모를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고 생각한 저는 시모에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입에서 진지하게 아이와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시모도 자기가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너만 믿고 돌아가도록 하마. 대신 나 없는 사이에 우리 동건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건 다 네 탓인 줄 알아라. 동건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반드시 너한테 책임 물을 거야. 동건 씨가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일 생기겠어요? 어머님 걱정이 지나치면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도 많이 힘들어지니까 걱정 내려놓으세요. 시모는 남편이 시동생처럼 세상을 떠날까 전전긍긍해 하셨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눈을 한시라도 떼면 안 되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또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 일이 생겨봐야 무슨 일이 생기겠나 했었죠. 시모가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시모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회식 한 번도 참석해보지 못한 남편은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보, 난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당신도 적당히 마시다가 들어와.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여보, 더 놀다 갈 수 있게 허락해줘서 고마워. 나 오래간만에 밤늦게까지 술 마셔서 기분 너무 좋아. 그동안 나도 나지만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1년 동안 9시 이후로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 그동안 고생 많았고 오늘은 마음껏 즐기다가 와. 1년 동안 해만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모 때문에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1년 만에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고 오라고 했는데 그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좋아 술을 잔뜩 먹은 남편은 술에 취해 바닥으로 자빠졌고 그 일로 얼굴이 갈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래도 크게 다친 건 아니라 남편과 저도 이만한 게 어디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가 다음날 저녁 저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쩐 일이세요? 그 사람 지금 운동하러 나가서 없는데요. 우리 동건이 얼굴 갈렸다면서? 네가 나보고 우리 동건이 잘 돌보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 때문에 내 귀한 아들 다쳤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 시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뺨을 거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처음엔 시모에게 뺨을 맞고 정신이 없어서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시모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다시 한 번 더 제 뺨을 날렸고 두 번째 뺨을 맞고 고개를 들어 올리기도 전에 시모는 또 제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너 믿고 집으로 돌아간 건데 내가 돌아가자마자 일이 생기다니? 너 내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일 생각이니? 내가 이럴까봐 동건이 옆에 붙어있겠다고 한 건데 네가 감히 내 새끼를 다치게 만들어? 어머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다치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술 먹고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그게 왜 저 때문인가요? 밤늦게까지 밖에서 술 마시게 만든 것도 잘못이고 애 술 마시는데 옆에 없었던 것도 잘못이야. 넘어졌을 때 바닥에 돌뿌리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우리의 얼굴 절대로 저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 내가 오늘 너 죽일 거야. 시모는 남편의 얼굴이 다친 게 다 저 때문이며 저에게 뺨을 3대나 날린 것도 모자라 제 머리채까지 잡아챘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시모를 밀치고 저도 똑같이 시모의 뺨을 날려버렸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는 개거품을 물려 악을 질러댔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30 넘은 다 큰 성인이 술 마시고 자빠져서 다친 걸 저보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사람 뼈 하나 부러진 곳 없이 멀쩡하고요. 약국에 파는 연고 바르면 금방 낫는 정도래요. 어머님은 다 큰 아들이 술 먹고 그러고 다니면 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왜 애먼 사람을 잡으세요? 너는 네 본분을 망각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다친 거라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동건이 지금까지 살면서 손에 흙 한 번 묻힌 적 없고 단 한 번도 얼굴 긁힌 적도 없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살면서 처음으로 얼굴 다친 거니까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해. 지금 저 정도로 끝나서 망정이지. 너랑 이렇게 살면 우리 동건이도 죽는 거 금방이다.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아들한테 망언하고 계시다는 건 아세요? 저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요. 저도 그만하고 싶네요. 어머님 소원대로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해 드릴게요. 어디 한번 그 귀한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아마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도 제정신으로 살진 못할 것 같네요. 시동생이 죽고 1년을 시모에게 남편을 양보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의 얼굴이 조금 다쳤다는 이유로 시모에게 뺨을 3대까지 맞고 나니 이건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죠. 제가 짐을 싸고 집을 나오자 남편은 당연히 저를 쫓아와 울고불며 돌아와 달라고 사정하며 매달렸는데 남편은
그동안 제가 몰랐던 시모의 비밀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엄마가 저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엄마한테 아들이라는 존재는 다른 엄마들과는 정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거든. 아들이 다 똑같은 아들이지 어머님한테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은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극성맞은 엄마가 맞아. 사실 엄마가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부잣집에 시집을 간 적이 있었어. 안 그래도 엄마같이 평범한 집안의 딸이 시집와서 그쪽 집에서 엄마를 미워했는데 엄마가 연달아 딸만 둘을 낳아서 그 핑계로 엄마를 쫓아내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재혼을 했고 전 시댁에서 미움만 받던 엄마가 우리 둘을 낳아서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예쁨 듬뿍 받고 살았거든. 그래서 엄마는 나랑 동수를 엄마의 복덩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그런 거였어. 시모가 유독 아들에게 죽고 못 사는 시모만의 사연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시모가 이해되거나 용서가 되진 않았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엄마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두 딸들이 우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 친엄마가 보고 싶다면서 찾아왔는데 엄마가 소금 뿌려서 누나들 내쫓더라고. 너네 둘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면서 나는 너네 둘 내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 너네는 내 원수라면서 내쫓더라고. 근데 엄마는 나랑 동수한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정도로 잘해줬어. 알겠어. 어머님이 아들들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잘 알겠어. 그래서 나 더더욱 어머님 보고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끝까지 저에게 자신의 엄마를 이해해달라는 남편에게 저와 시모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랑 어머님 둘 중에 한 명 선택해. 나는 앞으로 어머님 보고 살 생각 없고 당신도 나를 위해서 어머님이랑 연 끊었으면 좋겠어. 당신 어떡할 거야?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면 어머님 안 보고 살 거야? 엄마를 보고 살지 말라니. 당신한테는 엄마가 남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엄마야. 내가 어떻게 엄마랑 연을 끊고 살아. 그건 너무 가혹한 조건이잖아. 그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어머님 덕분에 애도 못 만들어서 우리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겠네. 당신 마음 잘 알겠으니까 더 이상 나 붙잡을 생각하지 마. 결국 남편은 제가 아닌 시모를 선택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제가 힘들어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기에 저는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서 새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자격증 공부도 하고 새로운 직장에도 들어갔으며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것들도 마음껏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는 허니문에서 지금의 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아직도 시모와 한 방을 쓰며 시모의 감시하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시모는 전 남편에게 재혼을 하라고 닥달하면서도 24시간 아들을 감시해 새 출발 시도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전 남편도 불쌍하고 아들과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시모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미 저와 연이 끊어진 사람들이기에 앞으로는 소식도 전해 듣지 않고 살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남편과 제 딸에게 온 신경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정도거든요.